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 수술을 언제 결정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병인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이 손바닥에서 손가락으로 들어갈 때 A1 도르래라는 짧은 통로를 지납니다. 말하자면 기차가 지나는 터널, 힘줄이 지나는 터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통로 안에서 힘줄이 붓고 두꺼워지면 지날 때마다 딸깍딸깍하고 걸리게 됩니다. 밧줄이 매듭이 생겨서 도르래에서 잘 못 지나가는 그런 현상과 같습니다. 힘줄을 밧줄로 보고 여기 이 터널을 도르래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인대 이름이 도르래입니다. 한자로는 활차인데 우리말로는 도르래, 영어로는 풀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굽혔다 펼 때 약간 걸리는 느낌이 들다가 그 다음에는 딸깍딸깍 그런 정도로 느낌이 듭니다. 좀 더 진행되면 자고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이렇게 굽은 상태로 안 펴집니다. 자는 동안에 부어있던 힘줄이 좁은 통로에 딱 걸려 있다가 아침에 펴려고 할 때 그 부분이 통로로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가면 이게 절대 펴지지 않고 아무리 펴려고 해도 안 돼서 반대손으로 이렇게 잡아야 당겨야 되고, 반대손으로 잡아당겨도 펴지지도 또 반대로 구부러지지도 않는 그런 잠김 단계까지 갑니다. 안 펴지는 건 제일 흔한 게 엄지손가락인데요. 엄지손가락은 힘줄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절대로 안 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 1년 또는 6개월, 최장으로 4년 동안 이렇게 하고 생활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 다행히 하키나이프 시술하고 좋아져서 손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지내고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중에 가장 흔한 손가락은 여기 가운데 손가락이고요. 그 다음이 약지, 그 다음이 엄지손입니다. 엄지에 오면 제일 불편합니다. 왜냐면 손 기능의 절반, 즉 손을 이렇게 오므려서 뭔가를 잡는, 맞잡는 이 기능을 엄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지 기능이 없어지면 손을 이렇게 맞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잡기도 힘들고 손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서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못할까봐 수술을 못하고 계속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낸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아쇠 손가락을요, 손을 많이 써서 생긴 거라고 자책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손의 과도한 사용은 발병에서 그렇게 크게 기여되지 않습니다. 보통 5%에서 10%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증거가 명확히 있습니다. 제가 많은 숫자로 통계를 좀 내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실제로 어느 손을 많이 쓰는지, 그리고 최근에 더 많이 썼는지 그런 통계는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병원에서 다 캐묻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제 통계로 제 환자들 통계 일부 한 1,500명 정도 내서 그 중에 오른손에 많이 오나 왼손에 많이 오나를 통계를 내봤습니다.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는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오른손잡이가 10명 중에 9명이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는 보통 오른손을 많게는 90% 정도 쓴다. 적게는 70% 이렇게 쓴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 통계는 1500케이스 통계가 왼손과 오른손에 나오는 비율이 거의 같았습니다. 52대 48이었어요. 손을 많이 쓰는 쪽에 더 생기는 병이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실제로 오른손만 거의 쓰는 분들, 오른손잡이인데 난 오른손잡이 중에서도 오른손만 쓴다. 이런 분들 중에서도 왼손이 왜 방아쇠 손가락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본인이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집안일도 거의 안 하고 험한 일도 안 하고 손을 거의 쓰지 않는다. 좀 솔직히 말해서 본인 입으로 하신 거예요. 환자가 본인 입으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팔자가 좋아서 손을 거의 안 쓰고 지낸다. 왜 걸렸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이 힘줄이 결국 부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방아쇠 손가락은 왜 생기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많이 써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더라도 아주 일부라는 거죠. 힘줄이 왜 뚱뚱해지는지, 힘줄이 왜 붙는지 현대의학도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이미 여러 힘줄이 조용히 부어있던 상태에서 손을 좀 무리한 날,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증상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손을 많이 쓰면 방아쇠 손가락이 생긴다는 그런 느낌이 들 뿐입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본인이 손을 험하게 써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몸한테 내가 미안해 이렇게 자책하실 일이 아닙니다.
방아쇠 손가락 치료는 크게 주사와 수술입니다. 주사는 이 A1 활차 A1 도르래 근처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번 놓는 겁니다. 부종을 가라앉히는 힘이 강해서 한 번 맞으면 절반 정도는 증상이 좋아집니다. 정확히는 한 60%에서 70% 정도 좋아집니다. 비수술 치료 중에서는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다시 온다는 겁니다. 증상이 좋아져도 6개월 안에 75%가 재발한다는 논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1년이면 거의 8, 90% 재발하죠. 그 시간이 갈수록 당연히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주사가 두꺼워진 힘줄과 좁아진 통로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힘줄이 두꺼워진 건 어쩔 수가 없고 힘줄 주변에 부은 것만 가라앉히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겁니다. 이 방아쇠 손가락이 힘줄이 걸리는 원인이 힘줄이 단순히 부어서 그렇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잘못 알았었는데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힘줄 자체가 그냥 두꺼워집니다.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그리고 그 변형은 영구적인 변형입니다. 그래서 힘줄이 뚱뚱해지고 그 뚱뚱해진 힘줄 겉에 또 붙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사는 부은 것만 가라앉히는 거고 힘줄 자체가 뚱뚱해진 그 힘줄은 줄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만 1년에 뭐 두세 번씩 주사 맞고 그래도 효과가 자꾸 짧아지고 자꾸 재발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힘줄이 끊어진다. 그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이죠.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힘줄이 약해지고 인대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맞게 되면 힘줄이 끊어져 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스테로이드가 힘줄을 약하게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사를 그렇게 막 무분별하게 놓지 않아요. 예전에는 예전이라고 하면 거의 20년 전, 30년 전 이럴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몇 번씩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때는 힘줄이 되게 잘 터졌어요.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놓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때문에 힘줄이 끊어진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요새는요. 그리고 얼마까지 맞아야 이게 그러면 안전하냐? 진짜로 많이 위험하냐? 지금처럼 그렇게 스테로이드를 되게 아끼는 시대라고 하면 힘줄이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힘줄에다가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힘줄에다 놓으나 힘줄 주변에다 주사를 놓으나 똑같더라. 힘줄을 찔러도 그 자체가 힘줄을 터지게 하지 않는다. 힘줄을 찌른다고 해서 약해지지 않는다. 힘줄이 약해져서 터지는 이유는 스테로이드라는 주사의 그 약효, 주사 때문에 이 힘줄에 있는 세포, 힘줄을 먹여 살리는 세포들이 죽고 그 세포들이 좀 자멸한다고 그러거든요. 세포들이 그 자살하는, 세포들이 자멸하는 그런 기전이 나타나서 그 힘줄이 약해지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 그 스테로이드 주사 맞는 것 중에 하얀 액체가 있고 투명한 액체가 있어요. 그래서 하얀 액체는 우리가 트리암시놀론이라고 얘기하고 투명한 액체는 덱사메타손이라고 얘기해서 좀 눈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저도 과거에 찾아보기 전까지는 덱사메타손 투명한 것이 힘줄에는 더 안전하고 그 하얀색이 가루가 있거든요. 굉장히 좀 가루가 분필가루처럼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좀 깨림직합니다. 좀 느낌이. 그렇지만 실제로 힘줄을 더 나쁘게 하는 거는 덱사메타손입니다. 왜냐하면 덱사메타손이 투명하지만 그게 작용이 오래가고 강력한 스테로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트리암시놀론을 안 맞고 덱사메타손을 맞으면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은 강한 스테로이드가 더 힘줄을 잘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힘줄에 영향을 미쳐서 자살하게 만드는 그 기전이 스테로이드의 강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리암시놀론과 덱사메타손 투명한 게 훨씬 세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보통 맞는데 하얀색 그 스테로이드 트리암시놀론은 좋은 점이 약효가 그렇게 엄청 강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으면서 하얀색 가루가 또 그 스테로이드 가루거든요. 가루가 조직 주변에 남아서 은근하게 효과를 계속 나타낸다 해서 보통 이런데 국소적으로 치료할 때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트리암시놀론이. 그렇지만 척추에서는 약간 트리암시놀론이
배제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신경막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신경이 늘어붙어서 마비가 오고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치료를 실수로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 있어서, 그래서 금지시키는 거죠. 어쨌거나 주사를 맞을 때, 그래서 힘줄에 직접 찌른다고 해서 큰 영향이 없습니다. 힘줄에 찔러도 문제가 없고 힘줄의 바깥에 찔러도 그게 큰 차이가 없어서, 초음파를 보고 힘줄을 피해서 놓는다, 힘줄에 놓으면 큰일 난다, 그래도 이 주사가 정말 좋은 선택일 때가 많거든요. 단 며칠도 손을 쉴 수 없거나 수술 일정을 도저히 잡기 어려운 분에게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한계 때문에 참기 어렵고 주사로도 도저히 안 되는 단계, 이렇게 걸려가지고 있는데 주사마저도 이제 도저히 안 펴진다, 이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때는 하키나이프 시술을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수술은 좁아진 이 도르래를 터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예전처럼 손바닥을 이렇게 1.5에서 1cm 정도 이렇게 절개하는 수술은 상처가 늦게 안 옵니다.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이 손바닥의 상처가 되게 조금 나기 때문에 금방 아물고 문제가 없다, 수술도 간단하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손바닥은요 굉장히 특수한 피부라서 일단 바늘에 찔린 거는 굉장히 금방 아무는데, 큰 바늘이라도 조금이라도 절개를 하면 굉장히 늦게 아물어요, 손바닥은요. 운 좋으면은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손바닥 피부가 다 아물어서 쓰는데 지장이 없지만, 운이 나쁘면 한 2cm만 절개해도 한 6달 정도를 굉장히 불편하게, 손바닥이 너무 아프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 절개 수술이 간단하다고 해서 수술을 했다가 가게를 몇 달 동안 운영을 못하다가 결국 가게를 접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근데 하키나이프 시술은 손바닥을 절개하지 않고 이 바늘 굵기에 이런 작은 기구로 하기 때문에 바늘 정도의 그 정도의 입구만 생기죠. 그래서 이걸로만 이렇게 해서 이 도르래를 딱 끊는 겁니다. 보통 하고 나면은 좀 붓기 때문에 한 2일이나 3일 정도면은 손의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주사하고 다른 점은요, 하키나이프는 어쨌건 간에 이걸 시술하고 나면 이게 걸리는 게 끝난다는 겁니다. 통로 자체를 넓히기 때문에 같은 손가락에 같은 증상이 다시 생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재발하지 않으면요. 근데 재발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제 환자 손가락 한 1504명을 한 2년 넘게 본 통계에서 하키나이프 시술의 재발률은 3% 미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한 2%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1점 몇 프로였는데, 주사의 재발률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손가락 힘이 약해지지 않았냐, 이거 하고 나면 뭐 큰 문제 없냐고 하는데요. A1 도르래는 힘을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일 뿐이고, 이 앞쪽에 여기에 훨씬 더 튼튼한 요 도르래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서 제가 그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바로 여기 앞쪽에 더 튼튼한 도르래 인대가 있기 때문에, 더 튼튼한 터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1 도르래를 끊어도 힘은 그대로고 오히려 잘 못 쓰던 손가락이 제 기능을 찾는 거죠. 그러면 언제 수술해야 되냐, 언제 수술을 결정해야 되냐, 이 정해진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방아쇠 손가락은요,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딸깍거릴 수도 있고, 아니면 드르륵 좀 지직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딱 잠겨서 못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못 구부릴 수도 있습니다. 아예 못 구부릴 수가 있어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만 쓰는 분들도 있고, 구부러져서 안 펴지는 분들도 있고, 딸깍딸깍거리면서 아픈 분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어쨌건 간에 일상생활이나 일에 지장이 있으면 그때 수술을 결정해야 됩니다. 방아쇠 손가락은요, 정해진 수술 시기가 없습니다. 내 일상에 지장이 있으면 그때가 결정할 때입니다. 주사는 잘 듣지만 6개월 안에 4명 중에 1명 정도가 재발하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용도로 생각하시고, 손가락이 완전히 굳어버리기 전에 결정하면 회복이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